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배당금은 실적에 연동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나왔을 때 어떤 것을 챙겨봐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오늘은 저도 앞으로의 저의 보유 종목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작업을 3개월에 최소한 3개월 한 번 정도는 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십니다. 왜 그러냐?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배당주를 산다고 해서 물론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효율적으로 돈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주는데도 우리가 투자한 종목이 한 주라도 더 싸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보유하는 종목 위주로 어떤 데이터를 보는지 그것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영업이익, 순이익, EPS 이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십니다. 내가 그것 외적으로 챙길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챙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매일매일 꼭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좀 중요한 거시 세계영재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MTS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 실적을 분기별로 공시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하나금융지주의 예상 실적의 평균치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되는 실적을 올린 것의 평균치를 MTS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하나금융, 그리고 우리금융, SK텔레콤, KTNG를 장기적으로 모읍니다. 여기 플러스로 메커리인프라는 제외하고 이렇게 4종목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5년 1분기가 진행 중이고 3월 말까지가 1분기죠. 그 실적은 보통 한 4월 정도에 실적이 공시가 됩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1분기 예상 실적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적어놨느냐?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EPS 이 세 가지만 그냥 제가 본 대로 입력해서 엑셀에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날짜도 반드시 씁니다. 왜 그러냐? 예상은 앞으로의 예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실적을 2분기까지 써 놓는 거죠. 다음 분기인 2분기까지 예상을 써 놓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예상이 바뀔 때 더 좋게 바뀌는 경우가 좋을까요? 아니면 예상 이익이 낮아지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예상이익이 앞으로 더 좋아지게 바뀌었을 때가 좋은 거겠죠. 그럴 때 좀 더 가산을 두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반드시 적어두고 그간 영업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의 예상 대비 그때 5월에 2분기 예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적 비교는 작년 1분기 같은 분기를 비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1분기 실제로 나왔던 실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순이익, EPS 이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 1분기 예상 실적이 작년보다 대체로 안 좋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11%나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EPS도 전분기 대비 0.4%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예상 실적은 제가 보유한 종목 기준으로는 대체적으로 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예상된 실적은 현재 주가에 저 같은 경우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지금 최근 한 1, 2월 달에는 좋았지만 12월에는 많이 안 좋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1분기 예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된 실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2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기회를 이용해서 일부 내가 현금 비중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현금화 작업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이라던가 더 좋은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오늘 금리도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주의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금을 제외하고 전체 금융주, 통신주, 독점주 이렇게 세 개의 비중에서 금융주가 거의 5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2월 26일 날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도 21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더 줄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예상 실적도 SK텔레콤이 지금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의 지금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더러 최근에 주가도 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지금은 살짝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일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에 연배당주를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강원랜드하고 기아를 배당을 확정받은 다음에 현금화를 하는 부분에서 SK텔레콤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현금화를 할 텐데 현재 주가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진다. 그러면 SK텔레콤 비중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2분기도 EPS 부분도 올라가고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도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예상 플러스 현재 비중도 작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주라던가 독점주 대비 좋은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이건 물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실제 2025년 1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때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진짜 이게 맞았는지 이것 대비 어떻게 됐는지를 비교해서 그때 또 수정을 하는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 영상은 막상 실적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가진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종목을 그냥 막연하게 사기만 한다.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비중 조절이라던가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최소한, 전 진짜 최소한만 한 겁니다. 영업이익, 순이익, EPS 정도만 기입한 다음에 비교하는 작업을 엑셀로 해두면은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면 정리를 다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투자에 배당주를 모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엑셀을 정리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